일단은 지금도 진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3분씩 네, 3분씩. 그 다음에 어종은 어때요? 하다. 나는 있잖아. 그 화자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치? 네. 근데 청자는 몰라요. 안 나오지? 네. 그러면 화자 혼자 말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돼? 빽빽. 그렇죠. 독백정. 그치? 독백체.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말을 건네려면 듣는 사람 확인해야 된다 했지. 그 다음에 비판적. 대비가 네. 뭐를 비판해? 가족 족보. 그럼 족보는 누구 거요? 내 거. 그치. 내 거죠? 자. 그래. 그럼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자기. 대해서.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이거를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것도 암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자기와 사회 둘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치? 자, 비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를? 우리 왜 보기에서 봤었잖아. 주제는 뭐야? 인습. 오케이?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거. 이게 주제예요. 인습이 뭐야? 이어진. 쓸데없이 지켜온 습관, 관습. 그러니까 풍습이나 관습 같은 걸 나쁘게 말하면 인습이에요. 허위의식은 허영심 살짝 비슷한 거지. 그죠? 본질적인 거, 진실된 거 말고 겉보기에 좋은 거, 체면이나 허영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 알겠니? 그런 걸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 봅시다. 내성은 옷이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자, 성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족보. 가족. 그치? 가문 이런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안 좋게 해석할 거니까, 그치? 또는 선택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야? 뭐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치? 근데, 자,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자랑.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지가 의지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근데 집안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 깔라고. 본 이유가 진짜 바꿔. 뭔 겁니까? 숨기진 능력 없이. 어. 족보가 뭐 나라를 상징한다고. 네. 저는 뭐 족보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아니, 족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꼭 안 좋은 추억이 있어야지만 나쁘다 봐나?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쭉 나오는 이게 사실 과거에나 족보라는 게 의미가 있었죠. 왜? 과거는 신분제 사회였거든. 근데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진 사회였어. 근데 사회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걸 자랑스러워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여전히 차별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그냥 관습적으로 타성이라고도 하죠. 그지? 하던 거에 젖어서 쓸데없는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족보를 좋아한다는 건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결국은 타인에 대한 우월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거지. 하여튼 그렇고 이게 가문이라고 하는 거랑 자기 조상의 뿌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막말로 다들 양반집이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족보있고 다들 양반집이야.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양반하고 그러니까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있을 때 지배계층 그 피지배층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지 사회가 돌아가는 줄 알아? 1등급 7대 3. 4, 9. 1%도 힘들어요. 지배계층 1%를 99%가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와.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사회였으면 양반은 1%였을 거야. 그 치고 너무 많지. 근데 한국은 대체로 이제 개화기쯤에 족보를 만들어요. 개화기에서 일제감정이 거치면서 다들 그냥 족보를 만들어요. 남의 족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다들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때 한 번 또 그게 일어나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온 한 명의 청나라 사람이 조상이라는 가계보에, 그러니까 우리 가계를 나타낸 족보에 검은 먹글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낡은 가치라고 보세요. 다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람이 조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비꼬는 겁니다. 오랑캐라고. 그치? 대국 숭배를 유시민은 하고 싶어서 이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그래서 대국 숭배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사대주의고요. 또는 힘센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거. 권위주의자는요, 자기가 힘센 걸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나보다 힘센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깨갱하는 게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성격일 수도 있는 거라고. 사대주의면서 권위주의적인 태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걸 유시민은 하고 싶어서, 유심이라는 건 아주 자세히 뭐 이런 뜻이거든? 그치? 왜 유심히 살펴보다 이런 거잖아. 이것도 단어적이에요. 비꼬는 겁니다. 아, 이제 어주할 때 그만이구나. 독백적이고, 풍자적이야. 전체적으로. 유시민은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로 이가였는지 쌍놈이었는지, 그죠?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씨가 아니라 이씨였는지도 모르고 쌍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치? 그래서 다 근거가 없대요, 애경님. 오케이. 자, 그러고서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부를 창작하고 매매하였대. 이게 가계부를 지가 창작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단어죠. 단어예요. 그냥 풍자지 다 비꼬는 겁니다. 가계부를 창작하고 매매한다는 게 결국 뭐야?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명예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족보라고 했을 때 거기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뭐야? 명예거든. 근데 진짜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족보를 내세우지 않는데요. 그걸 만들거나 억지로 꾸며내지도 않고 더군다나 사고 파는 짓은 더더군다나 안 하겠지. 자, 그러면서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뜻이야? 믿지 않는다야. 그치? 믿지 않는다를 믿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뭐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건 허락의 표현이잖아. 네. 이게 내가 나한테 허락하는 거 어때요?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네, 문법적으로 이질적인 표현이에요. 이상한 거. 근데 뭐 우리는 의도는 다 뭘로 보는데 그냥 안 믿는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강한 의지의 표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꼭 그냥 뭐 확신이나 의지 그래서 그냥 확신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헷갈린 사람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허락하는 거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질적인 거다. 이질적인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헷갈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허락 스스로에 대한 명령은 주로 의지로 많이 해석할 거고요. 스스로에 대한 허락은 확신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고를 가도 좋다라는 건 나 이고 확실히 좋아해. 되겠네. 이고가 좋아.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라고. 네. 자, 그 다음에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겁구나. 무겁구나. 근데 이거 구나냐 구나? 영탄이에요. 수퉁하거나는 뭔지 몰라요. 이게 북쪽, 이북쪽 사투리 같은데 정확하게는 뭔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안 좋은 뜻이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무겁거나가 안 좋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소라속처럼 나도 그랬는데 자, 나를 무엇에 빗댄 거예요? 소라속. 자연물에 빗댄 거지. 이 소라속은요, 소라의 속이 아닙니다. 아, 그 의가 그래도 되는구나. 아이씨, 한국어 의는 너무 짜증나. 그 의도 되는데. 아까 그 안에 그 내부 속이 아니라고. 소라 알맹이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소라 마음처럼. 아니요, 속이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그 속. 종, 속, 과, 목, 강문계. 그게 뭐예요? 그 생물 분류 책에. 종속? 뭐 고양이 과. 그지? 큰 고양이 속. 뭐 이런 거. 강은 강도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개. 종속, 과. 개가 동물개. 네네. 무슨 척추동물 문, 척추동물 강,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동물 목, 그 다음에 무슨 과, 고양이 과, 큰 고양이 속, 고양이, 사자, 뭐 이렇게. 그 소라속 이렇게 해도 말은 되거든? 그잖아, 소라, 알지? 네. 그 속, 그거, 아니, 그쵸. 그렇게 해도 돼. 그래도 뭐 무력감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속이면 뭐야? 종류니까 족속, 가문. 이렇게 해석이 더 잘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해요. 그 속으로 알겠네. 가문을 의미하는 걸로 해서 족속으로 많이 해석한다고. 그렇니? 네. 물론 아예
그 안에 있는 그거 알맹이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중의문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중의문으로 하는 거고.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웠구나. 근데 이 껍데기는 허위나 위선. 그치? 이렇게 봐도 좋고, 어울리지 않는 명예. 네? 않는 뭐 권위 이런 거. 좀 나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울리는 껍데기니까. 껍데기 바깥에 있는 거라서 뭐라 그래? 허위나 위선. 허영심 이런 거. 그래서 껍데기는 딱딱하지만 사실 속에는 어때? 너무도 연약한 존재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욕망, 애욕. 애욕. 네. 사랑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거. 어떤 때는 성욕이랑 비슷한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저거는. 애욕. 애욕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지?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야? 족보에 대한 그렇죠. 그치? 족보에 대한 애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애정. 이기적인 거라고 했고 그거를 잊으려면 성씨부를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야? 버려야 한다. 로 해석을 해요. 왜냐면 잊으려면은 어떤 행동 결과를 원하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버려야 한다인데 그거를 필요치 않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기한테 허락하는 것처럼 이것도 문법적으로 어색하거나 이질적인 표현이 돼요. 그 또한 그냥 의지 정도. 그렇죠. 그리고서 성시보와 같은 관습 이게 같지? 관습하고 성시보 유사한 거래. 그래갖고 이 성시보는 관습 즉 뭐냐? 고래인 관습 그래서 인습 일뿐. 전통이라는 건 결국 대부분 인습이다. 허위이다. 예. 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는 나도 보여요. 나도 그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야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야, 맞니? 여러 사람이고, 그지?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까지 그런 거야, 맞지? 그러면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럼 이제 확장시켜서 볼 수 있겠지? 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오케이? 사회적인 거. 그래갖고 당시의 이 사람이 살던 시대의 그 허위 의식, 족보 내세우면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허위 의식을 비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됐지요? 가선요. 아니요. 조정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지. 이것도 여러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됐니? 네. 뭐. 그리고 이게 당대 현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안 드러나 있다? 맞다. 어디? 이거 대놓고 족보 사고 파는 거라고 써졌잖아요. 요거. 당시 현실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이고 다 같은 말이죠, 그냥. 시에서 문제 풀 때는 알겠니? 네. 구체적, 직접적, 명시적. 왜냐면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가계부 만들고 팔고 그 족보 만들고 파는 거 그거밖에 해석할 게 없잖아, 그치? 대놓고 나왔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동시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족보 창작점. 현실을 직접 표현한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 보통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뭘 드러내는 거 많아, 저거? 저거. 그지? 대놓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써놓는 건 적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챙겨놓고요. 그 다음에요. 김수영이죠. 자기 성찰과 반성. 이번에 미국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포용 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 미국 대사관 이게 이제 60, 70년대야. 보통 사람 60년대 시를 많이 썼거든. 그럼 그때 미제는 졸라 비싼 거, 초고급 되겠니? 그래서 자 수입품이죠. 네. 더군다나 미제 최고 그치? 고급품이고 그래서 이게 뭐를 드러내? 허용, 그치? 그러니까 이게 내부한테 뭐 하고 싶은 거야? 내부한테 꼴리기 싫은 거야. 나 잘 살아요. 이런 게 되겠니? 그래서 비싼 어. 편지 봉투로 보내려다가 마지막에 그래. 그 싸구려 편지 봉투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가난해요. 일단 전제는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김수영이 뭐 그렇게 아니야 이 사람 워낙에 까칠했던 사람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돈 벌고 재산 쌓아놓고 돈 뭐 투자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못했거든. 근데 하여튼 무리해서 이걸 사오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 네. 그러면 그 무리해서 사오라고 하는 데에서 나의 허영과 그치? 그 허례허식 같은 거, 그치? 남들한테 꿀리기 싫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식모는 그거를 몰라. 왜? 자주 쓰는 종이가 아니니까 당연히. 처음 오는 거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나랑 어울리지 않는 물건인 거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사오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식모가 어쨌든 간에 모르는데 갔어. 갔는데 이 동네 가게의 주인 아저씨가 그 미롱인찰지인지 뭐 민홍인찰지인지 그거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팔았겠지. 비싼 종이 안 팔겠어 설마? 나쁘잖아. 비싼 물건 싼 물건 있으면 비싼 물건 팔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잖아. 비싼 거 팔았겠지? 근데 그 아저씨도 모르는 거야. 왜? 이 동네는 애초에 가난한 동네니까.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가난한 동네 사냐 나. 그치? 내 처제 역시 안 어울리는 거 한 거야. 그치? 가난한 동네 살면서 이 식모도 당연히 그런 식모 해볼 일도 없었던 게 그치?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식모한테 혹시 진짜 심부름 시켰나? 이거 지금 너네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독자한테 하는 말 아니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내부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돈 없어가지고서 알겠니? 싼 종이에 쓰면서 괜히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물론 우리 이 모의고사 뒤에 보기에서는 그렇게 해석은 안 했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없었다 그러면 가능한 해석입니다.
괜히 꿀리기 싫으니까 싸구려 종이 쓰면서 꿀리기 싫으니까 아, 내가 원래 비싼 종이 사오라고 시켰더니 이 무식한 신모가 예? 싼 종이를 그것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서 예? 그래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왔을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럼 이제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이게 진짜였든 그리고 내가 가난해서든 아니면 이 동네 자체가 뭐 그렇든 예? 뭐라고 해석하든 결론은 똑같다. 알겠니? 이 미대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 민홍인 찰지죠? 네. 그 민홍인 찰지는 제목이 민홍인 찰지야, 얘들아. 강하네. 제목 민홍인 찰지는 화자 자신의 허영심, 속물적인 모습, 속물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 이거 하고서 성찰 시작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여기서 청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알아요. 다 매부라고 했어요. 그래, 매부죠, 매부. 네. 청자는 아 매부도 좀 매부. 그래서 편지글의 형식이에요. 근데 편지를 쓰는 걸 때려쳤다고 해놓고서 편지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편지글이면서 동시에 독백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주로 후반부에서, 알겠니? 매부는 딴 데 사는데 마치 매부에게 말하는 듯이. 왜냐면 중간에 편지 쓰는 거 때려쳤지? 네. 그러니까, 알겠니? 후반부에서는 편지 쓰는 거 때려치고 난 후반부에서는 독백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말씀은 역시 단어 풍자적인 거. 다만 여기는 사회로 해석할 만한 건 그다지 없어요. 사회가 이렇게 허위와 허영에 휩싸여 있다, 나처럼 똑같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없습니다. 이게. 자, 근데 물론 이 편집글의 형식 여기 뒤에서 후반부는 독백적이라고 하는데 꼭 독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못 쓰겠어 라고 그냥 편지 계속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되게 이 두 가지가 그냥 다 가능한 걸로 봐요.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자, 허영심 드러나는 거리고 미래에서 받을 쓰는 타이프 형식, 민홍인찰지.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니까 미룡인찰지를 사왔더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반복해서 운율 살리죠? 선생님. 네. 그리고 여기서 청자는 누구라고? 매부. 매부야. 누이의 남편. 자, 여동생의 남편. 인간 남편. 매형. 매형. 아 맞다. 응? 매부. 매형 매부. 그리고 이 매부는 졸라 잘 살아. 네, 졸라 잘 살아요. 그러니까 꼴리기 싫은 거야. 자, 편지를 쓰려고 사람과 미정치약지를 사왔더라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 내 의도와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사건이 뭐야? 시상 전개의 계기죠. 모든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 사온 거. 그치? 자, 그러면서 괄호 안에다가 미룡인 찰지인지 미략인 찰지인지 미룡인 찰지인지
사전을 찾아보아도 없더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사전을 찾아봤겠어? 내가 찾아봤겠어? 설마? 아니요. 그러면 신분 그렇겠지. 이건 식모의 말이겠네. 그죠? 없더라고 하더라우 줄여서 없더라우. 됐네. 이거 덜하가 이게 다 덜하잖아. 덜하가 덜하. 됐네. 인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는 누구야? 이 괄호 안에 화자는 식모? 에이 나지. 없더라고까지니까 나고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입줄을 가운데 거주면 그건 식모의 말. 됐네. 그래서 없더라 여기 없까지가 식모의 말. 덜하는 식모의 말을 내가 인용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화자는 똑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 식모의 말이 인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자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왜냐면 우리는 이걸 다 안 좋게 볼 거니까. 지가 지를 까는 것도 이 사람은 일가견이 있어요. 야, 알잖아.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 그치? 네.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깔 때도 아주 통렬하게 깐다 그러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구차한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은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나은데 핑계나 변명처럼 보이는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길게 썼다고 생각하면 돼. 편지지뿐만 아니라 도움주도 마찬가지지. 위룡지 넉장에 봉투 2장을 사원에 사가지고 왔으니 알지 않겠소? 자, 이거 누구에게 공감을 원하는 거야? 그렇죠. 내부가 자신에게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뭐요? 구차한 거야. 또는 비겁한 태도고. 누구한테 탓을 돌려? 식모한테. 그치? 아휴, 알만하지 않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이게 최대한 내 잘못이 아니라 식모 탓하는 거에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 그래서 뭐지 알만하잖아. 뭐 알만하지. 자꾸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거죠. 구차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편지를 쓰다만 내력이요. 꽉 막히는 부려. 꽉 막히는 이거. 이렇게 연쇄죠. 그치? 내력이 뭐? 이유나 또는 유래.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쓰다만 이유. 사연 이렇게 봐도 좋고. 꽉 막힌데 답답하대. 그치? 자, 근데 이 위에 꽉 막히는 건 누구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식모 때문에. 식모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 내용이 거니까. 근데 연이 바뀌고 나서 이제 좀 바뀝니다. 그치? 꽉 막히는 이것이, 그렇죠? 이것은 뭐야? 나 자신이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 그냥 자신이라고 하지 말고 나 자신 때문에 이렇게 그냥 써도 돼. 나 자신 때문에 자꾸 이제 그래서 나 자신이 병신 같은 거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더 이상 못 써? 못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거 거꾸로지. 이렇게 이것 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사실은. 알겠니? 같은 면인 거. 우리가 보통 하나의 연은 하나의 내용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렇고 이것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요. 근데 생활의 자연의 시초. 생활이 원래 그렇고 처음부터 그래요. 이 뜻이 아니라. 이게 이상한 문법이지?
네. 근데 그냥 의는 시 같은 거 할 때는 이꼴로 봐도 되거든. 그리고 생활 이꼴 자연 이꼴 시초. 나는 원래부터 이런 새끼야. 네, 말을 점잖게 했지만 사실은 그죠? 나의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비꼬는 겁니다. 자주 또는 만약에 여기까지 편지를 쭉 쓰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 여기 앞에까지 여기까지는 편지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내부한테 지금 나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매번 쓰는 말이니까. 이라. 좀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어렵고, 그치? 좀 이렇게, 하나적 쌤 물티슈. 그래서 나의 본질이, 그죠? 이렇게 자주, 아이고, 시작. 이렇게 해서 자주 반어적인 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는, 그치? 내부에게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쓰는 거, 그러면 현학적. 아니, 현학적은? 그냥 현학적은 애매하니까 넘어가. 하여튼, 요거는 허영심, 내부한테 나 있어 보이는 사람, 똑똑한 사람 티내려고 하는 거니까, 정답. 오케이?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깐 건, 안 바뀌어요. 그치? 자, 그러면서 바다와 별장과 용서 숨쉬는 파도와 쪼니 워커와 조크와 미인과 패티긴과 애교와 코담과 남자의 포부의 미련에 대한 편지는 몇중에서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인가 봐요. 그치? 왜? 여기 봐봐. 당신이 사준 국어 오징어 2등 차표 경포데이 선물 도리스 위스키 라즈베리 잼. 자, 당신은 어때요? 착해요. 착하고 또 아니, 선물 좀 괜찮은 거 줬잖아. 도리스 위스키 줬어. 위스키. 관대. 아야 60년대 위스키 줬다니까. 미제. 그래 공식적으로 외국권 수입 금지입니다. 진짜요? 불법. 네. 아니 근데 박정희 때는 권력 있는 새끼들은 더 많이 썼어. 네, 시중에 황지호의 대도 조세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거 보면 실제로 있었던 애야. 아, 이거 시계공식 이거. 맞아요. 아니야. 박정희 때 외국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안 되고 외국하고 문물 교류도 안 되고 뭐 수입품 쓰는 것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이 새끼가 큰 도둑이라고 하여튼 얘가 이제 부잣집만 주로 털기만 한 거야. 정치는.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여겨졌어. 그래서 배도 이렇게 부른 거야. 사실은 그냥 나쁘게 있어. 이 새끼 양아치 나쁜데 다만 부잣집 털면 얘네들 집에서는 그런 게 나와. 금지된 품목들. 뭐 달러, 엔화, 수입 술, 수입 명품 시계, 무슨 도자기 막 이따가 막 나온단 말이야.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걸 훔쳤으니까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안 잡히고 1년 가까이인가 1년 넘게인가 하여튼 털고 다니다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막 결국은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은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라, 근검해라, 뭐 그다음에 외국 물건 쓰는 건 역적처럼 그렇게 해놓고 박정희한테 빌붙어 있는 새끼들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여기도 그런 겁니다. 그치? 어쨌든 얘가 지금 비싼 거 좋은 거 사준 거 같아.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사실 해석할 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 보니까 그냥 시잘되기 이런 것도 일단 여기서 열거법 썼고요. 나열, 그치?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내가 편지에 쓰려던 말이야.
근데 내 처지는 어떻지? 우리 아까도 얘기해봤지만, 그치, 이거 이렇게 여유롭고 큰 부자라고 볼 수 없는 처지인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거짓에 가까울 거. 알겠니? 그치? 허영 때문에 나 이렇게 잘 살아요.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거라고. 바다 별장. 오케이? 거기서 용서 넘치는 파도가 보이고 막 할 수 있는 거라고. 약간 잘 사고 좋은 술 먹고 이러는 사람이다. 어. 살려다가 어, 현타 와서 못 쓴다는. 그렇죠. 그냥 피튀김이 가수의 연예인. 그리고 또는 이게 쓰려단 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 부산 갔다 온 겁니다. 그 사람 어디 갔다 왔어? 얼마 전에 내부가 부산 사나봐. 내부사는 부산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부와 함께 했던 거, 그치? 요렇게 봐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럼 내가 아주 속물적인 거예요.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조니 워커는 참 조니 워커는 그렇게 비싼 술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꽤 비쌌어요. 이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조니 워커는 고등학생의 술이었어. 네? 진짜요? 싼 거였어요. 저게 사실 알코올 농도로만 치면 소주보다 싸. 그 당시. 그러니까 위스키를 이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잖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제 90년대 말이니까. 그때는 뭐 사람들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거 국산 위스키거든 이거. 조니 워커가요? 그때 조니 워커 국산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위스키라고 제가 할 만한 것도 못 듭니다. 그냥 위스키 향이 입힌 거지. 가짜는 그 뭐야 캡틴 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걸 먹은 건데 알겠니? 위스키 같은 걸 먹어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기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뭔 얘기해? 조크. 여자 얘기. 조크가 진짜 조크예요. 농담 그거. 네. 애교도 애교. 이거 여자들의 애교에 대해서. 오. 그리고 호담은 좋은 말. 호방한 이야기 뭐 이런 건데 야한 말. 뭐 그런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오. 네. 내가 한때는 좀 놀았는데 뭐 이런 거. 네. 내가 옛날에 17대 뭐 이런 것도 호담이야. 네. 그거를 약간 멋있게 얘기하면 호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나갔어 뭐 이런 느낌. 이제 남자의 그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야기 이것까지 다른 거지. 그럼 남자와 포부 미련 그렇게 그치? 근데 이게 남자의 포부와 미련인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순서가. 원래 뭐가 맞아? 남자의 포부와 미련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네. 이 새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헛소리처럼 보이게. 네.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까는 게 목적이잖아. 네. 시를 잘 쓰네.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둘째 쪽 요것 때문에 속물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놓고서 요거 조사를 일부러 그치? 네. 어색한 문법적인 표현 그치? 어색한 문법이 들어간 거고 이런 것도 그냥 다 왜 쓴 거야? 물어보면 주제 강조하려고 그치? 자기 정서 강조하려고 이렇게 쓰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맞니? 저것도 그냥 자기의 속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뭐 허영심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참다 갖는 겁니다. 이 새끼 지금 헛소리 짓거리는 거. 이상한 되는 거. 맞지? 자, 헛소리를 자, 편지는 못 쓰겠소. 내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나오지? 요게 원래는 어디부터 있어야 돼?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야죠. 공감. 행간 걸치, 무드적 행갈이 있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랬으니까 이게 매부를 만나고 돌아와서 고맙다고 편지 인사 쓰는 겁니다. 이게 인사 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뭐 받거나 그러면 당연히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지금이야 전화 한 통 찍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지? 그게 흔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이지 않잖아. 그 전화는 성의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왜 전화로 할 걸 문자로 하면 성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끔 있거든. 그지?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전화가 성의 없는 거였어. 그래서 편지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써야지 제대로 된 인사야. 근데 감사 인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화로 하는 게 대세가 되면, 그지? 문자로 하는 게 성의 없는 게 되고, 뭐 문자로 하는 게 대세가 되면, 그지? 문자나 카톡으로 인사하는 게 그냥 흔한 일상적인 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또 더 있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지, 뭘, 이 세상에. 어쨌든, 자, 그래서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곡선공사에 동원된 이런 거는 어떤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겠지, 인터넷 찾아보면. 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거고, 동원됐다고 했어. 동원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억압적이에요. 동원됐다는 건 사실 반쯤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거든. 네. 억압적인 사회, 거기에서 갈 때보다도 더 약한 소년과 부녀자들,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약자가, 그지?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모순, 이런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 맞지? 네. 뭐 부조리, 이런 게 있다는 걸 우리한테, 독자한테 알려주는 거면서 동시에 그 노동의 참혹한 경치, 풍경에는 끔찍한 모습에 대한 편지도 못 쓰겠어. 원래는 이것도 내가 그러면 쓰려고 했던 거지? 네. 근데 이거 좋은 얘기면 왜 못 써? 이게 자신이 진심이 아니었거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치? 간단하게 쓰자. 이게 진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착한 척 하려고. 위선적이고. 그래서 왜 쓴 거냐면, 자신이 착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제, 일하고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그쵸? 그럼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들 앞에 공감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쓴 게 아니라고. 얼렁뚱땅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한 번쯤 해줘야 지식인다운 거 아닐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허영심인 거죠. 다. 그래서 이 인찰지와 이 봉투로는 편지는 못 쓰겠소. 여기부터 독백. 보통은 그렇죠. 부터 독백으로 가요. 보통. 이 인찰지와 이 봉투로는 편지 못 쓰겠어. 더위도 가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근데 밀용 인찰지는 뭐야? 가난한 거. 돈이 없는 거지. 싸구려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나의 생활의 뭐야? 본 모습. 그치? 나 가난하다는 걸 당신한테 티낼 수는 없어. 그치? 자, 더군다나 오늘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뭐 이러잖아. 그치? 자, 일단 시간이 남아 돌아도 나는 못 하겠대요. 왜? 나의 본 모습을 들킬 수는 없어. 그러면 이것도 허용이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부끄러움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그냥 막 생각하면 다 틀립니다. 이 부끄러움, 좋은 부끄러움, 나쁜 부끄러움. 좋은 부끄러움. 허용이라 그랬잖아. 허용심 때문에 부끄러운 거라니까. 나도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내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부끄럽다. 그래, 그래서 부끄럽다. 나쁜 부끄러움이 아직까지도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케이? 진짜 자기 성찰, 자기 비판. 이게 비판하고 다 끝난 뒤에 좋아진 상태가 없어, 이 시에는. 이게 김수영 씨가 다 그래요. 끝날 때까지 어설프게 자기가 뭐 좋아졌다, 반성 끝내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없다고, 이 사람들. 늘 얘기하지만, 통렬한 자기 비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자, 그러면서 여기도 또 뭐 있어, 이제는? 행간거침이죠? 현재를 안 해도 하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안 쓸 거란 얘기고요.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대. 그치? 내부의 태산 같은 친절과 친절의 압력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대. 그래서 내부의 태산 같은 친절, 친절의 압력.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친절 어디서 받았겠어? 부산. 그렇지, 부산 여행에서 받았겠지, 그죠? 여행에서 받은 거, 그 친절이겠지? 그러면 친절에 대한 압력은 뭐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갖거나 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매부가 한 행동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근데 매부가 뭐 꼭 나쁜 거란 건 아니지? 네. 그런 거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부담감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알겠니? 내분이 여기 있지도 않아. 그래서 미안하지 않다 라고 하는데, 야, 잘못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누가 선물 보내주거나 뭐 이렇게 잘 해줬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사 안 하면 미안해 해야 하는 거지. 네. 그럼 미안하지 않다는 건 그죠? 두 가지를 익힐 수 있어요. 하나는 편지를 안 쓰는 이유. 그지? 그냥 미안하지 않으니까 나 편지도 안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편지를 쓰지 않겠다. 일단 이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치? 미안하지 않으니까 나 안 쓰겠다. 또는 나는 그만큼 어떻다? 뻔뻔한 사람이다. 자기를 또 한번 깐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깐다 그랬지. 네. 그래서 당신이 사준 북어와 오징어 2등차 표.
경포대의 선물 어쩌고저쩌고 나열 쭉 하죠? 그 여기 보면 우리들 바닷가의 행복의 모든 추억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 추억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친절의 압력을 추억에 대한 부담 이렇게 연결하기도 해요. 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이제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북어 약간 북어 뭐 비싸겠어? 오징어 북어? 싸요. 옛날에 진짜 쌌어. 그리고 북어하고 오징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생선이거든요. 제일 싼 거. 지금은 비싸. 씨가 말라. 그 한 10년쯤 전, 15년쯤 전인데 그때는 북어가 진짜 아예 씨가 말라서 북어 한 마리에 500만 원 주고 현상금 같은 거.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 지금은 그렇게 해서 어쩌다 한 마리 잡힌 북어 막 이렇게 알 까가지고서 수산부에서 이제 막 그 치어 방류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잡힌대. 오징어도 이제 그렇지 말라가지고 지금 오징어 한 마리에 10,000원이야. 10,000원 마음 되게 그건 대왕 오징어. 그거 대왕 오징어도 이제 씨발려 갔네. 진짜요? 어. 안 돼. 명자의 낙지마다는 난 솔직히 대왕 오징어는 오징어 튀김 만들었다. 명자의 낙지마. 너무 낙지랑 멀고 오징어랑 진짜 오징어는 쫄깃쫄깃하지. 낙지 팔이 몇 개야? 8개 이렇게. 오징어가 10개. 그렇습니다. 생긴 건 많은데. 야, 하여튼 근데 이거 싸구려잖아. 그래서 2등 차표, 1등 차표보단 좀 덜하지. 3등이 제일 싼 거고. 맞은 경포대 선물, 보리스 위스키, 라즈베리째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당신의 모든 행복, 그 다음에 우리들의 행복, 그 다음에 행복의 모든 추억. 이걸 일부러 이렇게 잘라둔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들 바닷가의 행복, 그 다음에 잘라서 행복에 대한 모든 추억, 행복했던 모든 추억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이게 의미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살아있던 시간까지 확장돼요. 됐니? 이렇게 해서 당신의 모든 행복, 우리들 바닷가의 행복, 행복의 모든 추억, 살아있던 시간까지 됐니? 이게 점층적이고요. 그래서 의미가 확장돼요. 그냥 살아있던 모든 시간까지 이렇게.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아. 심지어 어디까지 이제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죠?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해서 어때? 여기까지는 나의 모든 시간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을 포함해서 미안하지 않는다. 오케이? 점점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야? 뻔뻔한 존재지. 그지? 마지막이 헷갈렸던 게 결론적으로는 식mon처럼 미안하지 않나요? 아니 미안하죠. 그건 있는 그대로 못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지 않소만 다만 식물을 부르는 소리가 좀 단호해졌을 뿐 미안할 정도로 미안하긴 한 거지. 근데 단호해진 거랑 같이 나온 게 웃긴 거야. 이게 역설적인 태도거든. 또는 이중적인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중적 태도. 단호해졌대. 그건 뭐야? 엄해진 거잖아. 네. 그러면 미안한 거야? 안 미안한 거야? 안 미안. 안 미안한 겁니다. 네. 오히려 누구 탓하는 거야? 식모 탓하는 거야. 네. 근데 식모 탓하면서 미안해한대. 살짝. 그것도 미안할 정도로 좀 그랬지? 네. 살짝. 그러니까 불러놓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찔려 안 찔려? 찔리는. 그치.
양심의 가책이 약간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미안한 거야, 이게. 맞니? 근데 문제는 그게 조금이다. 조금이래. 좀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이 새끼 어떤 태도? 그지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자기 결국은 자기 체면만 따지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래, 뻔뻔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또 허영심, 그렇지? 체면 이런 것만 중시하고 이런 모습이 끝까지 나온 겁니다. 됐니? 오케이? 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나쁜 놈이다 하고 끝까지 반성하고 비끈 거야. 끝까지 자기를 비꼬는 거. 됐니?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시가 늘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할 때 그걸 어설프게 비판하다 말고 회복시키는 식으로 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가. 꼭 이 사람이 좋게 말할 때는 그게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젊은 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지.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뭐일까요? 응? 웨이. 뭐일까? 무역화가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느낌. 그럴 거야? 아니 일단 여기 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생각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선생님, 밀양에서 온 식모의 소박과 원한까지를 다 합해서 그랬잖아. 이 식모는 지금 밀양에서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식물 그렇죠. 뭐라고. 그렇게 이런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뭐 한 거야? 가난한 약자인 거야. 나보다 더한 약자인 거야. 밀양에서 와서 밀양인 첼지. 뭐라고? 아니요. 밀양인 첼지가. 진짜. 아니, 진짜 뭐야? 아니 진짜로. 너 여자친구랑 전화하려고.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요. 맞죠? 뭐야? 맞아요? 언어유희야. 미용 일찬지가 미국 거잖아. 아 진짜. 미농이 미국 거고 미농. 그래. 여기서 밀양인찰지인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식모가 자기가 밀양 사람이라 밀양인찰지라고 한 거고.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언어유희 재미잖아, 그치? 근데 이 재미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풍자.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미소 좀 풍자가 개발해서 이런 느낌. 이제 이해됐지. 자, 하여튼 나보다 더한 약자인데, 그치? 그 약자에게 지금 나는 원한까지. 이걸 갖게 한 거야. 그치? 그런데도 미안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하지 않다고 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뻔뻔하고 속물적인 거지. 그래서 자, 이거 화가 자신의 어떤 모습? 허영심, 속물성, 알겠니? 오케이. 남들 앞에서 꿀리기 싫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싶은 거,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알겠니? 오케이. 그런 거를 우리가 속물성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내가 부자인 걸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안 돼. 부자인 걸 자랑하면 안 돼? 아니, 해줘.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걸 나쁘다고 좀 잘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나, 부자가 되라고 덕담도 안 했어요. 왜냐면 부자가 되라는 말은 그만큼 천박하고 속물적인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나는 부자야 라는 걸 티내고 다니는 건 정말 저급한 사람 취급받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현실에서는 그래도 앞서는 안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이해하라고 해주면 되는데 97년 말에 IMF 터지죠? 네. 97년 말에 IMF 터지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싶은 거,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알겠니?
딱 터지고 나서 98년도로 넘어가던 그의 겨울에 뭐였지? 대통령. 김정은인가? 대통령한테 바뀌긴 바뀌었고 연예인 중에 있어. 여자인 김정은인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 북한 말고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아, 표정하게 생긴 연예인 있었어. 그 당시 한참 인기 많았대. 그래? 정말? 우리 김정은이라면 너무 흔해. 그게 왜 하필이야? 와, 이거 너무 아, 8인이라니? 그런가 보다. 8일. 옛날에 김지혜영 이 여자거든. 김정은이랑 에이, 별로다, 별로야.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뭐. 그 당시엔 인기가 엄청 많았어. 희망선 아들 저기. 김정은 비례요? 아 부자 되세요. 아 부자 되세요. 아, 이거 알았네. 이 광고. 후보자에서 이거 엄청 히트를 치는데 이게 몰라? 몰라. 그 왜지? 문화계에서는요 이게 평론의 대상이 되는 문제야. 왜냐면 TV 광고에 대놓고 부자 되라는 천박한 말을 할 정도. 그래서 우리 세상이 드디어 많이 바뀌었구나. 네, 많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세대. 그게 이제 사람들 인식이 이제 아이폰 터지고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것 쪽으로 확 쏠리기 시작한 거지.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못 바뀌었던 게 아이폰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욕심. 정확히 말하면 돈 버는 돈에 대한 물질적인 욕심 자체를 부끄러운 걸 생각하지 않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천박하고 뭐 이렇게 속물적이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선생님도 이제 기억나는 게 내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올 때가 2000년 그래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선생님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거든.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시위를 하잖아 대학에서. 그럼 뭐를 갖고 하냐면 뭐 민주주의니 또는 노동 문제니 통일이니 아니면 총장의 비리니 막 이런 거 이제 거창한 문제 갖고 많이 싸웠었어요. 그런 걸로 시위하고. 근데 내가 휴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친구네 대학을 놀러 갔는데 성남에 있는데 한양에 있는데 갔는데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쟤네는 뭘로 시위하나 근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시위가 이제 많이 안 할 때란 말이야. 김대중이 그냥 웬만하면 다 풀어주고 막 이렇게 민주주의 실제로 막 하다 보니까 시위 많이 안 할 때인데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다른 대학은 자판기 커피가 100원인데 우리 대학은 자판기 커피가 150원이래. 그래서 그거 커피 50원 인하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이제 그게 문화적인 충격인 거야. 그 50원 때문에. 그리고 또 자판기 커피값. 그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이제 세상에. 내가 같았으면 그런 걸로 시위하지? 쪽팔린 줄 알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해놓고 보세요. 당연히. 그런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김정은이 시간에 나와. 몰라. 나올 수도 있고. 나 전에 나왔다고. 아야, 어떻게 한다. 쌤이 나왔다고. 모의고사 문화가. 내실 것 같은데 말하시는 게 자꾸 전에 얘들아 이거 냈어. 전에 얘들아 이거 냈어.